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는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거듭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듬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대통령이 지적한 세력은 통일교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통일교 불법을 저지른 재단의 해산을 지시한 이 발언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네, 일단 우선은 분위기상 말씀하신 통일교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생각도 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광훈 씨도 떠올랐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네. 이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종교, 특별히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서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일본의 사례를 좀 드셨지만 이게 네. 우리와 법칙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예. 민법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민법의 조항들을 종교단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한 뭐 사이비 종교의 특성도 있고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 등 얽혀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문제를 정부가 이 정도로까지 다룬 저기 근래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좀 기준이 세워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의 로비 능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여도, 네. 야도, 보수도, 진보도 가리지 않는 걸 보니까 말이죠. 네. 자, 근데 통일교는 왜 정치권, 권력에 이렇게 열심히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 공신력을 좀 확보하고 사법 리스크로부터 좀 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사회적 공신력 확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단체야라는 이미지 세탁인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비난을 받다 보니까 좀 네네. 정상적인 종교로 인식돼야 포교도 할 수 있고 또 새도 키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그러려면 어떻게든 아무래도 예, 정상의 종교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수건이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미지 세탁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신도를 규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사실 사이비 종교는 외부의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부 신도의 결속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단순 홍보용이지만 동시에 내부 신도들 결속력이라는 측면이 작용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보험이라고 했을 때는 네. 적극한 정치권의 힘을 통해서 언론이나 행정기관 등의 감시를 좀 느슨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통일교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사업을 좀 독특하게 다른 종교단체와 다르게는 다양한 사업을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치권과의 관계의 끈을 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YTN 인수도 사실은 그런 목적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캄보디아 ODA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때 통일교와 이 정권이 매우 밀착을 넘어서 유착이 된 것으로 네. 드러나고 있는데, 자, 한학자 씨는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 정말 네. 유치한 방식, 1차원적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을까? 네. 뭐 이것도 역시 고등 종교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 네, 보다 맞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목적이야 방금 말씀드린 정치권에 노크하는 이유들이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교가 타이밍을 좀 잘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밍이요? 네, 왜냐하면 윤 정권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개선을 좀 적극 추진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일본 하면 통일교죠. 사실은 그러니까 통일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교를 끼고 있으면 통일교는 일본이나 미국 심지어 북한까지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필했을 때 잘 먹힐 정권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부부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좀 범종교적인, 종교 친화적인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해요. 아니, 통일교는 개신교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하는데 네, 네. 이런 통일교가 미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김장환 목사, 네, 네. 신천지까지 가세를 네,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네. 이런 그 종교 세력들을 보게 되면은 보수 정치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네, 네. 김장한 목사는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해서 바퀴벌레 보듯 하는 분일 텐데 왜 네. 이렇게 함께 뜬모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아니 네. 그 이전에 뭐 통일교 신천지를 떠나서 주술적 무속 의혹이 맞습니다. 있었던 네.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네. 왜 이랬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종교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이념이 먼저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앙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통일교나 신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다 못해서 자칭 재림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과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용납이 안 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유익과 이득에 따라서 극우든 이게 사이비든 마치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기면 동맹이 생기는 것처럼 물론 뭐 김장한 목사가 직접적으로 뭐 신천지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윤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요. 예. 네, 이걸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신앙인이기를 저버리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이 교리화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렇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인이기를 포기했다. 저는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 같은 이른바 신흥 종교뿐 아니라 이른바 네. 그 정통교단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전광훈 씨와 네. 사랑제일교회처럼 정치를 전면에 내건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이 해산을 언급한 것에는 그 전광훈 세력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이유는 네. 뭡니까? 일단 뭐 해산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정광훈이 개인적으로 생각났고 또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2번의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그 발언 속에 특정 단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니지만 뭐 일본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통일교 그리고 최근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 가장 몇 년간 두드러졌던 게 신천지 전광훈 그리고 예. 특히 전광훈 씨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처벌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광훈 세력이 해산된다는 거는 이제 그가 만든 교단이 이제 해산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복원. 네, 네. 예장 백석이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말하자면은 면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이 네, 이제 종교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새로 예장 대신 복원 이걸 네. 해산한다. 그런다고 다만 예. 이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해산을 하더라도 사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해산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이름으로 뭐 바지사장 세워서 또 만들고 이러면 되는 문제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 뭐.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옴진리교를 뭐 일본은 종교 법인법이 있어서 해산을 시켰지만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아류가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해산, 해체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아마 진통들도 좀 많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광훈에 대해서 네. 정말 이 명실상부한 해산을 하려면은 네네. 법제도가 이제 보완돼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종교 법인법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사실상 좀 쉽진 않거든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행법을 충분히 집행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평화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공익 소송이는 많이 하시는데 네. 이해가 안 되게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글쎄 말이에요. 네, 실제로 신천지나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늘 항상 어떤 법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종교 관련해서 만드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현행법을 충분히 적용하면 위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시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기존에 있는 법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위헌 정당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은 네네. 그 당을 복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인사들이 네네, 맞습니다. 간판만 네. 새로 달고 이제 재건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준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뭐 그렇지 네. 않으면 정말 전광훈이 예? 네. 그 종교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빤스 측 해가지고 또 새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또 함께 강구됐으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다. 네네. 국가가 종교단체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과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 부분은 종교의 자유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포함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종교의 선택, 변경, 그리고 무신앙, 즉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종교적 조직을 결성하거나 집회 주체의 자유가 있고, 네. 네 번째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하되 타 종교의 교리를 비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종교의 자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교의 자유는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저 사람들이 맨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의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포함하는 겁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네. 종교가 법을 어기면서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도 악법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악법이 아니라 네네. 온 국민이 동의한 사회적 규범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파괴하면서 말이죠.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거. 이러면서 맞습니다. 종교의 네. 자유 운운한다면은 누구나 안 다 되죠.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면서 폭행을 또 폭력을 그쵸. 행사해도 되겠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내면적 신앙은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침에 목이 잠겨서 물을 옆에 한 잔 떠놓고 있는데 예. 저는 오늘부터 이 물을 저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아무도 개입할 수는 없고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예. 가령 제가 뭘 믿을지 어떤 교리를 따를지 믿을지 말지 이런 내면적 예. 신앙 말이죠. 근데 외적 행위는 공익 보호를 위해서 제한 및 개입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떠놓은 물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그때는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공공질서나 국가 법질서에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폭력이라든가 재산 갈취라든가 특별히 정치 권력을 종교로서 장악하는 행위라든가.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보호를 받거나 특별히 예. 사이비 종교의 경우 이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익 측면에서 법을 위반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면 저는 현행법으로 거의 대부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니까 해산해라. 이렇게 단순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그에 또 따라- 이제 악용될 네.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조금 모호할 수 있고 해산하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공익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명백한 불법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이게 전화 인터뷰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금요일 오후 3시 예. 평화하고 카이로스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좀 챙겨보시면 일본의 사례나
뭐 프랑스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네. 오후 3시에 평화나무 유튜브에서 우리 조미도 네, 네. 목사님 모시고 카이로스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박지희 아나운서,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고 김용민이도 있고요. 내일 우리 조미도 목사님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 조미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